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미증시 정리를 좀 해보면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증시 하락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종목들도 그렇게 특징 있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중요하다. 아니다. 지금 이제 연착륙이 됐다라는 걸 더 중요시 봐야 된다. 이렇게 돼서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 쪽에서는 매도, 그렇지만 연착륙이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보는 거는 매수 이렇게 붙으면서 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뭐 약간 이제 밀리는 정도라서 미증시 하락에 의해서 우리 증시는 주초에 좀 약간 하락하는 정도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빅테크 대부분 다 하락하면서 국채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에는 좀 부담이 되죠. 그래서 이게 시장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금리 뛰니까 러셀 2000 지수도 1.39%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근데 이게 시장이 떨어지게 된 밀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도 전년 대비 0.9% 예상이 0.6이었거든요. 그리고 근원도 2.0% 예상이 1.6%였으니까 어쨌든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쭉 줄어드는 추세, 감소하던 추세였다가 살짝 튕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.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쭉쭉 내려가는 것보다는 울퉁불퉁하게 여기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겠구나.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보게 된 거고 핵심적인 이유를 보니까 최종 수요 서비스가 0.6% 올라갔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병원 외래 부분이 2.2% 올라가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어쨌든 상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건 서비스 부분 한번 올라가면 또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수치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물가가 내려가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시건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%,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.9% 나와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떨어지는 속도는 둔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확 튕겨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. 왜냐면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,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지정학적 이슈가 아주 크게 터졌을 때 그때 정도거든요. 근데 지금부터 그런 상황 생긴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둔해지는 거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단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꺾어져서 약간 하락하는 건 맞지만 뭐 추세적으로 폭락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매도로 나오는데 투매는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뭐 몇몇 코멘트 나온 거 좀 보면 그 라파엘 보스틱은 2%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몇 달 후 인하를 전망하긴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지표 보면서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자기는 기본적으로는 몇 달 후,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름께 정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께면 뭐 6월, 7월이죠. 뭐 그러니까 그때 인하 전망하는데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지표 보면서 좀 생각할 거야. 이런 이야기고 메리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이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. 그러니까 뭐 아직은 더 버텨야 돼. 뭐 그러니까 금리 안 내리고 버틸 거야. 뭐 이런 식의 취지로 해석이 된 거고요. UBS에서는 이제 증시는 당분간 좀 지그재그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성장은 긍정적인데 금리 인하를 너무 이제 좀 일찍 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제 그게 틀려버렸으니까 그게 좀 변동성 요인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글렉바숙 이 사람은 뭐 오늘 여러 기사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사람이죠. 그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이 달라져서 이 역시 또 당분간 증시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보다는 조심스럽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았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표가 되게 특이했는데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딱 되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.325%를 막 넘어갔었어요. 그러다가 이후에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진정이 되는, 그래서 증시 마감할 때쯤에는 4.28%까지 조금 내려와서 마감이 됐죠. 그러니까 전일 대비 오르긴 했는데 오름폭은 크지는 않았잖아요. 왜냐면 이제 원래는 생산자 물가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보지는 않았어요. 최근 몇 달 동안은.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집중하고 생산자 물가는 뭐 수치 나와도 뭐 속보 나오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
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사는 가격이 중요하지 저기서 만드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물가가 확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여기서 막 튕겨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2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매도 포지션 이게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뛰어 올라간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근처에서 이제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불편해요. 예, 왜 불편하냐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현금을 차라리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는 게 나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죠. 그래서 여기서 빨리 좀 벗어나서 4% 초반 조금 욕심내면 그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 경로가 나와줘야 된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, 기준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월 인하 기대감이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70% 가까이가 이제 동결로 갔잖아요. 그래서 일단 5월 금리나 기대는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나타났고 6월이 관건인데 6월은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긴 합니다. 근데 이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긴 한데 동결 확률이 25%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. 근데 이게 말바꾸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연준하고 기대치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금리 가지고 또 아주 세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상황은 만들어지진 않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이한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 블룸버그에서 하이닉스 기사가 떴어요. 예, 하이닉스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은 그겁니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작년 초 대비 95% 정도 올랐는데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근거가 선행 P로 볼 때 삼성이 15배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배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배인데 하이닉스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다. 근데 이거는 증권사마다 이 기준 이제 선행 P 기준이 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이 기사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는 HBM 분야의 확실한 승자.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어떤 메모리 수요에서 HBM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옵션 거래가 이제 보니까 한 달 후에 4%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몰려 있다.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꼭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기사가 나왔길래. 근데 이게 뭐 이제 잘 보면 이게 하이닉스 분석하는 게 JP모건이라고 하지만 거기 안에 이름은 외국이지만 성은 한국이고 이 기사 작성한 것도 보면은 성은 또 한국으로 돼 있거든요. 한국인 성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기사로 추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에 한국 관련된 그것도 하이닉스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HBM 관련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서 좀 이제 특이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이제 미국 펀드 기준으로 보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한 달 잠깐 이제 이거 뭐 연준 회의 뭐 파월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가긴 했지만 4주 중에서 3주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는 규모도 그러니까 유입 이렇게 되면서 좀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투자하는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여기서 4.2% 위에 있는 건 되게 부담이 됩니다. 그러니까 4.2 밑으로 내려가고 4.0 밑으로까지 내려가 줘야 이게 더 활발하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위치는 자금이 당장은 유입됐지만 언제든지 또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.63% 올랐는데 금요일에 코스피 올라간 걸 감안해 보면 이건 빠진 거죠. 왜냐하면 그 MSCI 한국 지수는 전일 한국 증시 올라간 거 반, 그 다음 미국 증시 움직인 거 반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밀린 걸로 봐야 되고 야간 선물은 0.07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약보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월요일은 미증시 휴장입니다. 그리고 미국 만기일이었거든요. 금요일이. 그래서 아마 재료,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가지고 저렇게까지 뭐 이제 매도 나올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만기일 변동성이 좀 있었고 또 투자들은 월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국제유가가 80달러 이제 돌파할까? 그게 이제 궁금하죠.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이제 두바이유라든가 이런 쪽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WTI는 79달러거든요. 근데 WTI 기준으로
$80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서 기껏 에너지 가격 내려가서 물가 그나마 좀 내리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. 근데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주목도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투자를 선호하고 있거든요. 특히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뭐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고비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 같아요. 그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실적 발표 직후에는 엔비디아가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주가가 뭐 그 당일에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을 걸 어떻게 더 놀랍게 할 수 있지?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주가가 방향을 잡을 거냐. 이게 이제 미국 시장,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거 제가 주중에 한번 보여드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럼 저게 왜 2월에 15일 기준으로 밀리지? 어닝 시즌이 끝나면서 어닝 시즌 끝나고 나면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제 생각, 제가 해석입니다. 이건 제 해석인데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매도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3월 초반 넘어가게 되면 이제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2월 중순 이후에 내려가는 건 사실은 세승수한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증시는 어쨌든 계절적으로 보면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우리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수급 장세라서 이제 우리 증시도 우리 증시대로 좀 봐야겠죠.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시기가 통계적으로는 있다. 뭐 실제로 저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부분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